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네. 아마도 안철수 대표가 이 대표가 무리하게 되고 나서도 네. 사실상 이 의원 그룹을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래도 무게감 있는 네. 의원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아니죠. 네. 그런 의원들 앞에 대표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또 자기가 도저히 뭐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한 데다가 또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 네. 뭐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원들 안에 있었다는 건가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전 네. 그거보다 외부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외부 영향이 어떤 사람들이죠? 외부 언론도 그렇고 네. 뭐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네. 잠시 좀 거품처럼 또 지지도가 올라갔을 때 네. 그때 몇몇 이른바 보수 신문들이 뭐 예. 이른바 익사이팅한 보도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뭐 네. 그런 것에 대한 추억이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런다고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근데 문제는 네. 어떤 상황을 좀 제3자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안목이 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네. 제3자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고 네. 또 하나는 이 IT 업종에서 큰 사람들의 일반적인 것이 네. 한쪽에 집중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그 서치라이트 앞에만 있고 네. 전방 측방 레이더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뭐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네. 뭐 페이스북 창업자인 네. 차장인 뭐 저커버그. 저커버그도 네. 뭐 일종의 이제 편집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그분들은 IT 기술자고 네, 이건 전방위적인 정치인이잖아요. 예. 이런 것을 보는 게 꼭 필요한 네. 정치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럼 정치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죠. 이미 진작에 그만뒀어야 된다고 보는 그럼 거죠. 지금 이렇게 계속 정치를 이어가는 건 일종의 집착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또 다른 편집증이 편집증. 생각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주변의 얘기를 좀 안 듣죠. 그리고 주변에 얘기 듣는 것은 다 네. 이제 거기 따라가서 이제 네. 그 알량한 자리라도 얻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니까. 안철수 주변에는 알량한 자리라도 얻으려는 네, 사람들만 제가 있는 볼 땐 거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 그렇습니까? 말할 거고.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알량한 자리 때문에 그래도 하도 연연한 사람이 바뀌어서 다들 기억 못해요. 너무 사람들이 뭐 많이 그때 바뀌어서. 그냥 밀물이 왔다 썸을 빠지고 또 오고 또 그러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유승민 대표도 안철수한테 당해보면 후회할 거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어떤 맥락에서 주신 그러니까 저 합리적인 또 네. 공유되는 가치가 네. 굉장히 좀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네. 공유되는 가치가 네. 힘들다. 그러니까 정치 세계라는 거, 네. 무슨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예. 뭐 이런 게 좀 완전히 다르죠. 그래도 의원님께서도 초반에 이른바 이제 안철수의 새 정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치 담론, 이런 것에 좀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네. 출발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안철수, 그리고 지금의 안철수, 어떤 차이가, 그리고 근데- 무엇이 안철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네, 지난 그렇게, 대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네. 좀 당장 그렇게 되니까, 네. 뭐 제가 그 과정에서 일일이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앞장서서 네. 나는 그 제일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네. 우리나라 정치인 중 국회의원 중에서 네. 사드 배치 반대를 가장 먼저 앞장서서 확실하게 말한 사람이 안철수 대표거든요. 네. 근데 그걸 주말에 네. 아무한테 물어본 사람도 없고 네. 또 굉장히 놀랐어요. 네. 과연 이 중요한 문제 그리고 또 국가 안보라는 게 네. 이렇게 뭐 일다양단식으로 된다 안 된다 말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볼 때 저 사람이 과연 국가를 이끌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그랬고 그 전에도 뭐 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네, 말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또 웬만한 사람 같고 또 그 사람이 대중의 그렇죠. 어떤 호응을 받고 하면은 네. 주변에서 잘 이끌어주면은 예. 갈 수 있는데 만들어가는 측면도 있죠, 근데 이제 정치인은. 거기서 제가 좀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뭐 제일 먼저 주장했다가 이것을 철회하는 과정을 보면서 철회는 또 나중에 가면서 또 예. 무리하게 바꾸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개인적인 예. 철학이 예. 좀 기본적으로 없다. 그래서 이제 흔히
안철수 대표가 늘 처음에 말했던 것이 안보는 보수, 네. 경제는 진보인데 진보, 예. 제가 그 나중에 나름대로 정리하기는 예. 그 안보는 무개념, 경제는 보수. 아, 보수다, 경제는. 예, 경제는 보수. 예. 이것도 좀 기업가 시각에서 보는 보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나오는 워딩이 다 그거예요. 기업가 시각에서 경제 이슈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이니 뭐니 다 마찬가지예요. 경제인의 시각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삼성동물원 이렇게 한겨레 인터뷰했을 네.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국민들한테 신선한 충격, 그래서 우리 정치에 없는 얘기들을 새로운 담론을 끌어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거는 그 당시 이제 대중이 자기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정치인. 대상을 예.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큰 차이가 뭐냐. 예. 유승민 대표는 딴 사람들이 동의하건 말건 간에 매사에 상당한 자기의 확고한 생각과 철학과 신념이 있습니다. 예.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예.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 안철수 대표는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게 큰 차이죠.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자기 생각이 분명한데 분명한 사람이고. 안철수 대표는 무개념이다. 네, 뭐 이렇게 매사에 뭐 예. 이렇게 자기 생각이 예. 없고 과거부터 한 말 보면 뭐 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자, 그렇다면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우리 국민들이 그 좀 좋은 정치인의 표상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으로 그런 걸 만들었다 이렇게 근데 보시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처음부터 예. 그 안철수라는 사람이 그랬느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 험난한 정치권에 들어와서 네.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네. 좀 상당히 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좀 그 당시 시점을 한번 잘 보세요. 네. 이명박 정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그야말로 막말 나오면 엑스판을 쳐도 네. 야당의 변면한 미래 권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오직 박근혜는 있었잖아요. 예. 그 당시 말하자면은 그 야권을 구해줄 뭔가 예. 백마탄 인물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백을 우연찮게 메꿔준 사람이 그 당시 안철수 현상이었어요.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네. 대중의 기대에 대해서 네. 부응치 못했던 거죠. 점차 뭐 부응치 못했던 거죠. 특히 대선 과정에서 부응치 그렇죠.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참 슬픈 우리 정치 현실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아래로부터 쭉 단련되면서 만들어져가는 그런 기반이 튼튼한 이런 네.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또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극중주의를 막 주장하다가 최근에 또 그것도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네. 이게 도대체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냐. 참 왔다리 갔다리 뭐 도대체 종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치고 뭐 진실성이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그랬느냐.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것 갖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었잖아요. 예. 뭐 얼마 전에 좀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뭐 말을 한 번 쓴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이 잘못 썼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 역시 그 인문 사회 교양이 예. 좀 기본이 좀 딸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안 될 겁니다. 그건 안 된다. 네, 왜 이유는 한국의 네. 전통 보수, 네. TK 보수, 예. 그 만만하게 보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TK 보수는 그러면 계속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거다. 자유한국당이 예. 그 가면서 자유한국당 뿌리가 깊은 정당이에요.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서서히 변하는 것을 기대하지 그렇게 뭐 배란간 뭐 안철수라는 사람을 그렇지 네. 않습니다. 그 지난번 대선에서 봤잖아요. 예. 지난번 그 TK 그 지역에 예. 제가 그때 이제 뭐 좀 유세 겸 잡사 겸 예. 경상북도 여기저기 좀 많이 다녔는데 네네. 거기 대선 겸 재보선다 그랬잖아요. 예. 플래카드 좀 많이 써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예. 예? 배신자? 뭐냐 그러면 예. 무찌르다 공산당, 처부지다 배신당. 배신자. 난 그래서 공산당은 아무것도 북한에 있는 예. 그 조선인민당을 말하겠죠. 우리 예. 남쪽에는 없으니까. 근데 배신당은 예. 그 뭘 말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바른정당 말하는 게 바른정당이 재보선이고 TK에서 맥을 못 쳤잖아요. 예. 지방선거도 그럴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크게 더군다나 안철수 결합한다고 네. 해서 예. 난 뭐
포지티브한 예. 측면은 예. TK의 영남에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철수 대표 아까 이제 지방선거 특히 이제 서울시장 출마 못 한다고 하셨어요. 네, 할 생각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제 3당, 4당이 일일이 다 후보 다 내야 됩니까, 전국에? 후보 없이 선거연대. 그러면 어느 당을 밀까요? 그거 미래당이? 모르겠어요. 그건 솔직히 저한테 네. 물어보시는데 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좀 관심을 좀 끈 상태 아닙니까? 관심을 끈 사. 민평당 걱정하기도 바쁜데 지금 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난주에 뉴스공장 출연하셔서 배신자 정당 이미지가 강화될 거다. 호남에서 배신 그리고 TK에서 배신 그렇죠. 두 배신 세력이 모인 배신자 정당. 홍준표 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네. 네. 이심전심. 그런 건 아니고. 잠깐 좀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나 이제 특히 네. 경우가 다른 게 네. 유승민 대표는 이건 완전히 본의 아니게 예상을 못했죠. 이렇게까지 역풍이 올지는. 네.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이미 그 예상한 걸 자기가 알고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 몰랐다면 그건 진짜 너무 황당한 얘기죠. 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평창이 끝나면 바로 이제 지방선거가 될 네. 텐데 그러면 수도권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네. 미래당이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내려면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후보 없이 선거가 되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현재 미래당에서 특히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네. 또 찬성하는 그 당원이나 네. 지역위원장 또는 있는데 거기는 단체장 때문에 아니라 네. 도의원, 시의원 때문에 이렇게 합당 여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거기 3등도 되지 않습니까? 또 비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사실상 단체장으로서 당선자 내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단체장으로서. 그럼 지방선거 전략 좀 여쭐게요. 우선 민평당 어떤 전략을 세울 수 답답한 있을까요? 질문 하시는데 솔직히 저간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으로서 지방선거했으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였습니다. 현직 시장 군수 다 탈당했을 거예요. 무소속 갔을 거예요. 네. 이제는 오히려 이제 민평당 쪽으로 예. 현역 다 탈당해서 예, 이제 우리 예. 들어올 것이고 시의원, 도의원도 지금 이제 대거 이런 네. 현상이 됐고 예. 일종의 좀 결집 예. 이런 현상이 나죠. 예. 그래서 역설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네. 호남을 결집시켰다 뭐 이런 역설도 가능합니다. 역설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호남을 단결시켰다. 단결시켰죠. 이런 말씀 그러니까 주셨어요. 분노를 자아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네. 아마도 안철수 대표가 무리하게 되고 나서도 네. 사실상 이 의원 그룹을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래도 무게감 있는 네. 의원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아니죠. 네. 그런 의원들한테 대표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또 자기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데다가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네.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원들 안에 있었다는 건가요?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전 네. 그거보다 외부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외부 영향이 어떤 사람들이죠? 외부 언론도 그렇고 네.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네. 잠시 좀 거품처럼 또 기지도가 올라갔을 때 네. 그때 몇몇 이른바 보수 신문들이 예. 이른바 안 맞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럼 정치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죠. 이미 진작에 그만뒀어야 된다고 보는 그럼 거죠. 지금 이렇게 계속 정치를 이어가는 건 일종의 집착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또 다른 편집증이 편집증. 생각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주변의 얘기를 좀 안 듣죠. 그리고 주변에 얘기 듣는 것은 다 네. 이제 거기 따라가서 이제 네. 그 알량한 자리라도 얻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니까. 안철수 주변에는 알량한 자리라도 얻으려는 네, 사람들만 제가 있는 볼 땐 거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습니까? 말할 거고.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대표적으로 이 알량한 자리 때문에 그래도 하도 연연한 사람이 바뀌어서 다들 기억 못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그때 바뀌어서. 그냥 밀물이 왔다 썸을 빠지고 또 오고 또 그러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유승민 대표도 안철수한테 당해보면 후회할 거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어떤 맥락에서 주시는 그러니까 저 합리적인 또 네. 공유되는 가치가 네. 굉장히 좀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네. 공유되는 가치가 네. 힘들다. 그러니까 익사이팅한 보도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뭐 네. 그런 것에 대한 추억이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이런다고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이제 문제는 네. 어떤 상황을 좀 제3자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안목이 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네. 제3자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고 네. 또 하나는 이 IT 업종에서 큰 사람들의 일반적인 것이 네. 한쪽에 집중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그 서치라이트 앞에만 있고 네. 전방 측방 레이더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뭐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네. 뭐 페이스북 창업자인 네. 사장인 뭐 저커버그. 저커버그도 네. 뭐 일종의 이제 편집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그분들은 IT 기술자고 네, 이건 그러니까 정치인이잖아요. 전방위적인 예. 이런 것을 보는 게 꼭 필요한 네. 정치하고는 정치 세계라는 거, 네. 무슨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예. 뭐 이런 게 좀 완전히 다르죠. 그래도 의원님께서도 초반에 이른바 이제 안철수의 새 정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치 담론, 이런 것에 좀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네. 출발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안철수, 그리고 지금의 안철수, 어떤 차이가, 그리고 근데- 무엇이 안철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네, 지난 그렇게, 대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네. 당장 그렇게 되니까, 네. 뭐 제가 그 과정에서 일일이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앞장서서 네. 나는 그 제일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네. 우리나라 정치인 중 국회의원 중에서 네. 사드 배치 반대를 가장 먼저 앞장서서 확실하게 말한 사람이 안철수 대표거든요. 네. 근데 그걸 주말에 네. 아무한테 물어본 사람도 없고 네. 또 굉장히 놀랐어요. 네. 과연 이 중요한 문제 그리고 또 국가 안보라는 게 네. 이렇게 뭐 일다양단식으로 된다 안 된다 말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볼 때, 저 사람이 과연 국가를, 이끌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그리고 그전에도 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네, 말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또 웬만한 사람 같고 또 그 사람이 대중의 그렇죠. 어떤 호응을 받고 하면은 네. 주변에서 잘 이끌어주면은 예. 갈 수 있는데. 만들어가는 측면도 있죠, 근데 이제 정치인은. 거기서 제가 좀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뭐 제일 먼저 주장했다가 이것을 철회하는 과정을 철회는 보면서 또 나중에 가면서 또 예. 무리하게 바꾸고 바꾸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개인적인 예. 철학이 예. 좀 기본적으로 없다. 그래서 이제 흔히 안철수 대표가 늘 처음에 말했던 것이